안녕하세요. 배좀비월드의 배좀입니다. 이제 어쩌다 보니까 벌써 표준 줌 렌즈 리뷰 시리즈 3탄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여기 있는 소니용 시그마 아트 2470 DG-DN 렌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올렸었던 탐론 2875 렌즈부터 최근 저번주에 올렸었던 소니 2405 G 렌즈,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시그마 2470 렌즈까지 표준 줌 화각대의 렌즈들이고, 이제 거의 2470 GM 렌즈를 제외한 소니 마운트 표준 줌 렌즈를 거의 다 다루게 되었는데, 이 렌즈로 오늘 인물사진 촬영을 하면서 느꼈었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촬영은 어제 인적이 없는, 주변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인적이 없는 조용한 골목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렌즈를 가지고 사실 이제 실내에서 인물 촬영을 먼저 하고서 지금 야외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간단하게 느꼈을 때 사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편하다 싶었던 장점들만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장점입니다. 일단 시그마 아트 렌즈의 특징이기 때문에 샤프니스, 선명도와 그리고 컨트라스트, 이 두 가지 부분은 확실히 시그마 렌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타 렌즈보다는 하이 컨트라스트로 대비 자체가 높은 편이고, 샤픈 자체도 좀 많이 선명하게 잡히는 편이에요. 샤프니스랑 그리고 컨트라스트, 이 두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시그마 렌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장점입니다. 일단은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습니다. 이 포지션 자체가 되게 애매하긴 한데, 이제 소니에도 다양한 표준줌 렌즈가 나왔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번들 렌즈를 제외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탐론 2875 렌즈부터 지금 저번에 리뷰했었던 2405G 그리고 2470 금 렌즈까지 여러 가지 렌즈가 있지만, 사실 이 렌즈도 탐론 2875 렌즈보다 화각적인 측면, 그리고 선명도와 이제 해상력의 측면에서는 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가격대가 조금 높기도 하고, 딱 제가 느꼈을 때는 GM 렌즈와 탐론 2875의 중간 정도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100%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2405 G 렌즈보다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렌즈 자체는 이 가격대에서 충분히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줄 수 있는 퀄리티를 뽑아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입니다. 세 번째 장점 같은 경우에는 AF 퍼포먼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사진에서 AF 속도는 말할 것도 없이 충분히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고, 영상 속에서도 이제 포커싱 잡는 속도 자체는 준수한 편입니다. 실내에서 조금 조도가 낮은 상황에서 감도를 올리고 영상을 촬영했을 때도 AF 자체가 충분히 자연스럽게 잡히는 편이었으나, 저번에 리뷰했었던 2405 G 렌즈보다는 살짝 부드럽지 못하게 부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조금 더 사진에 특화된 느낌이라는 걸 조금 많이 받을 수가 있었고, 촬영을 할 때 자주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는다고 해도 AF 속도 자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 번째 장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점입니다. 단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무게죠. 무게가 많이 무겁습니다. 물론 2470 GM 렌즈보다는 가벼운데 2405 G 렌즈보다도 무겁고 탐론 2875보다도 당연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시그마 렌즈 특징이긴 한데, 사실 광학 성능이 좋아서 무게가 무겁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었었는데, 미러리스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가벼운 걸 선호하다 보니 이 무거운 렌즈를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은 무리가 오고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 같은 경우에는 수차가 조금 있습니다. 수차도 있고 왜곡도 조금 있는데, 의외로 DSLR에서 사용했었던 시그마 렌즈보다 디지털에서 사용했을 때 색수차가 좀 자주 보이는 경향도 있고, 줌 렌즈다 보니까 왜곡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왜곡은 후보정단에서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에서 렌즈 왜곡을 교정을 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수정이 되긴 하지만, 원본 로우 파일을 봤을 때는 왜곡 자체가 눈에 보이게끔 있는 게 확인이 돼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네, 세 번째 단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되게 오랜만에 제가 이 대구경 렌즈를 사용하다 보니까 82mm 렌즈를 사용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 필터 값이 무시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용하는 렌즈들은 70mm대거나 아니면 60mm대도 있었는데, 80mm가 넘는 이 대구경 렌즈는 렌즈를 보호하기 위해 필터를 사는 것도 생각보다 지출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영상에서 제가 이제 실제로 촬영했었던 사진과 영상들을 첨부를 할 건데요. 중간중간에 그런 코멘트를 추가할 거고, 이 제품에 대한 외관이나 이제 성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야외가 아니라 제가 따로 촬영을 해서 뒷부분에 붙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
Keep losing sleep while driving in the backseat. What's left of me? Drowning in what feels just like an ocean. Negativity is getting closer. Hard to keep the heat when it gets colder. You know, sometimes everything just gets hard. Sometimes everything just gets harder. Feeling like I'm missing some parts. Days just keep on getting much darker. Even when I'm down in the lower. 이번 시그마 2470 DG-DN 아트 렌즈는 기존에 미러리스로 처음 나왔었던 아트 줌 렌즈 1424 2.8 DG-DN 렌즈의 후속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트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것처럼 해상력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소니 FE 마운트와 호환이 되고 기타 마운트 중에서는 L 마운트와 호환이 되는 렌즈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방진 방적이 가능한 실링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이고, 뒷부분에서 설명할 것처럼 외부에도 물리적인 버튼 자체가 많이 있어서 사용성 자체도 많이 편하게 개선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단 촬영 거리 자체는 24mm 단에서 18cm 정도가 되고, 최대 배율은 광각에서 1대 2.2고 망원에서 1대 4.5 정도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고스트랑 플레어 자체를 많이 억제를 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고,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11매 원형 조리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케 자체의 모양도 굉장히 잘 뽑히고 있습니다. 렌즈 구성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15군 19매가 들어가 있고, 이 중에서 비구면 렌즈 자체는 3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MTF 차트를 확인하실 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MTF 차트 확인을 해보시면은 성능이 우수한 렌즈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그마 2470f2.8 이제 DG-DN 렌즈의 외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그마 시그니처인 아트 A 마크가 박혀 있고, 그 아래쪽에는 순서대로 AF와 MF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은 기능 할당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마지막으로 조금 재밌는 거는 락 버튼이 있는데, 사실 이게 줌 렌즈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사용하다 보면은 장기간 사용했을 때 코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동시나 아니면은 렌즈 무게 자체가 아래쪽으로 쏠렸을 때 락을 잡아줄 수 있는 락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이제 이동을 하시거나 24mm에서 고정을 하고서 경통을 흘러내리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인데, 이 락 버튼을 굳이 돌려서 풀지 않아도 줌렌즈 줌링을 돌리기만 하면은 락 버튼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사진을 촬영할 때 반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고, 여러모로 사용을 했을 때 편리한 기능이긴 합니다. 외부 물리적인 키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렌즈 사용의 편의성을 많이 높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촬영이랑 모든 영상, 사진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들어와 있고요. 이제 렌즈를 사용을 하면서 느꼈었던,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장단점들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총평을 하자면, 일단 디테일한 장단점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렌즈 자체는 영상보다는 사진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24mm가 주는 넓은 화각대는 탐론 28mm에 비해서 안정적이고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두시거나, 그리고 조금 더 가격대에 비해서 선명하고 컨트라스트가 강한 사진 혹은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어울릴 수 있는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높은 퀄리티를 원하시거나 낮은 조리개, 밝은 조리개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더 선명하고 빠른 렌즈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지난번 영상에서 리뷰했었던 24-105 G 렌즈가 조금 더 맞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혹은 상업용으로 사용을 하실 렌즈가 필요하다라고 조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2470 GM 렌즈 금 렌즈가 조금 더 어울리실 수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애매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사실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명쾌한 해답은 될 수는 없으나 기존의 시그마 렌즈에 대한 충성도가 조금 있으시거나 이 렌즈를 선호하시는 분들 혹은 탐론보다는 조금 더 투자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 넓은 광각 화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렌즈가 아닐까라는 총평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길게 총 3편 동안 표준줌 렌즈에 대한 리뷰를 해왔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아직까지 제가 영상으로 다루지 못한 2470 GM 렌즈라던가 타 렌즈들에 대해서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old on, put me together, take me back where I belong. I want it all.